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스톤 대전, 투스톤 갈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두 사람 다 이름에 이제 석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스톤을 넣어가지고 스톤 갈등, 투스톤, 대전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조금씩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뭐 분열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언론 보도에서도 국민의힘의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점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간의 이런 갈등들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또 끝은 어떻게 매듭 지어질지, 아니면 점점 더 확대되는 쪽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끌고 있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되고 나서 그 과정 자체도 드라마틱했지만, 그 이후에 뭐 토론 배틀을 통해서 이 대변인을 뽑는 부분에 어떤 흥행을 불러일으킨다든지, 또 송영길 대표와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 부분을 또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 외부에서 있었던 윤석열 예비후보나 최재형 예비후보 등을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와의 합당 문제, 이런 부분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원래 어떤 예상대로라면 윤석열, 최재형 후보 등이 이제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상황은 조금 미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들어온 이후에 당내 갈등이 점점 커져가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윤석열 예비후보와 최재형 예비후보 등 이른바 새몰이에 돌입을 하면서 이것이 전체적인 이른바 원팀 기조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현재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각종 현안에 대해서 SNS에 계속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원래 쭉 지난 10년간 정치해오면서도 그랬죠.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거, 이 부분이 바람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면서 정치인은 성장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을 것이고, 하버드 등등을 다니면서 이 토론에 대한 이 기술, 토론에 대한 자신감, 또 방송 활동을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현재 이준석, 윤석열 이 두 사람의 어떤 갈등은 두 사람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이 다양한 대선 후보들을 잘 모아서 흥행을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해야 어떤 이후에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세론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것이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아무래도 국민들이 관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뭐 토론회도 하고 압박 면접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또 토론회 형식도 다양하게 가져가고, 이러면서 어쨌든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윤석열 예비후보 측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 거죠. 이 어쨌든 현재 지지율 상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야권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많은 어떤 좀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이 전부 다 모든 후보들 중에 나도 그냥 n분의 1로 하나로 똑같이 하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약간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미묘한 갈등, 주도권 다툼, 이런 부분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보따리를 제가 준다면 이런 걸 주고 싶다 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똑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예비후보에게는 세 가지 이런 보따리를 주고 싶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주는 첫 번째 보따리, 주머니, 소통입니다. 소통.
이준석 대표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러는 부분들은 뭐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의 어떤 이준석 대표와 특히 대선 후보들 간의 소통, 이런 부분도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당에서 보여주는 현재의 소통의 모습,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제가 최근에 좀 생각한 것이, 지난번에 윤석열 예비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예방했을 때 밖에서 15분 이제 기다린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굉장히 그 많은 이 분석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가 일부러 윤석열 예비후보를 좀 뭐 일종 길들이기 차원에서 좀 기다리게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주종을 이뤘었죠. 그 전에 이제 윤석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이준석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인사하러 제대로 하러 왔을 때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한 15분 정도 일부러 기다리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는 뭐 장성민 전 의원이랑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좀 같이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윤석열 예비후보 측에 그런 어필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나중에 따로 하는 걸로,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고 따로 하는 걸로 우리 오히려 배려를 해준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최고위원 회의가 조금 늦어지면서 한 15분 정도 늦어졌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기자들한테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러해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거 불필요한 어떤 갈등 이런 것으로 하지 말아 달라라,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소통,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후보 등등을 포함한 또 최고위원들과의 이런 어떤 소통,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주머니입니다. 이 두 번째 주머니는 이 현실 인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되기 전에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원외위원장 신분에서 굉장히 많은 방송에 출연해서 뭐 일주일에 20개가 넘는 방송에 출연했다라고 하니까 계속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를 해 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당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 대표로서 최고위원들과 이야기하는 거나 당 소속의 어떤 대선 예비후보들과 이야기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SNS를 통해서 막 얘기를 하거나 방송에 나가서 이제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으면 따로 이제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정말 이게 SNS에 그런 얘기를 쓴다거나 방송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관계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냥 만나서 얘기할 단계, 그건 안 되는, 그 정도 사리가 좀 악화됐을 때 뭐 이렇게 밖에서 막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당 대표라는 자리 자체가 어쨌든 당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걸 전부 다 아울러서 하나의 힘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드는 그 부분이 이제 당 대표의 중요한 역할일 텐데,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반박을 하고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제 어떤 방송 패널 평론가로 활동할 때와 당 대표로서의 좀 자세는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주머니입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방송에 출연하는 횟수, 그리고 어떤 이 발언하는 횟수, 이런 것들이 과거 이 방송 활동할 때보다는 물론 적어졌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좀 많지 않나. 물론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변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이제 당 대표라고 해서 뭐 어쩌다 한번 얘기하고 이러지 않고 수시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뭐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쨌든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또 말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대표의 입장이 마치 당의 입장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입기자 전체와 당 대표와 가감없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그런 자리를 정례적으로 설치를 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어떤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전체적인 어쨌든 과거의 이 국민의힘의 관행 이런 것들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어떤 당을 하나로 잘 끌고 가야 된다는 당의 대표적인 리더, 당 대표로서의 그러한 부분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좀 잘 어떤 그 선을, 이 담장위를 잘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도의 어떤 정치력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이게 당 대표가 어떤 개별 의원이나 최고위원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막 마치 논쟁을 방송에서 하듯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박하려고 하는 자세만을 가지고 가는 것은,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평소에 소통을 통해서 그러한 얘기들을 좀 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스톤 대전, 이 투스톤 갈등 속에서 이준석 당 대표에게 제가 주는 주머니 3개,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